안녕하세요, 혼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사실 이제 시장이 완전 무너지고 하락장이 오니까 딱히 종목을 들여다볼 건 없었어요. 종목을 들여다볼 건 없었고, 시장에 대한 전망을 이제 많이 얘기 드리기로 했고, 많이 얘기 드렸는데, 자, 오늘 이제 좀 간단하게 또 시장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좀 간단하게 아니라 시장 얘기를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이제 저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명절 전에 반등이 나와줬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상승 보고 정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그 미국장이 계속 휴장되지 않았고 나스닥이 10% 가까운 상승 나오고 다우도 다 올라줬는데 그때는 공포여서 제발 명절이 좋았다, 쉬는 게 좋았다 할 수 있지만 반대가 됐죠. 명절을 쉬는 동안 미국장은 불타올랐고 세계 글로벌 증시는 불타올랐는데 하필 또 중요할 때 쉬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할 때 타이밍이 꼭 어긋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국내 장에선 정말 안 좋은 흐름만 자꾸 나와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런 게 정말 좀 이겨내고 개선이 되려면 예전에 한번 나왔던 그 디커플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을 따라가지 않는 좀 한국 그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 밸류가 좋다라는 디커플링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보면 증시가 반등은 했지만 종목별 섹터군을 보시면 분명 증시가 이상했다라고 느끼셔야 돼요. 왜냐면 종목별 상승도 그렇고 뭔가 좀 거래량도 그렇고 바닥에서 반등 파동이라고 보기엔 되게 힘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좀 이렇게 상승을 이뤘던 주 섹터군이나 종목을 보면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는, 우리 채널에서 특히 다루지 않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주가 돼서 상승 가고 있다는 것도 되게 좀 가슴 아픈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테마성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상한가도 나와주긴 하지만 기본 우리가 보고 있던 반도체 섹터 뭐 이런 것들, 자동차 섹터 이런 그 이제 기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섹터 분들은 오히려 되게 힘이 없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미국장은 지금 미국 실시간 선물 지수인데 그 다우 그 S&P 500이죠. S&P 500도 보면 지금 이제 거의 급락 중입니다. 그 기술주도 마이너스 2.3%. 그러니까 4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하루 빠지는 게 얘네한테는 아무렇지 않고 조종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오를 때도 정말 예전에 얘기 드렸던 재료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분명 또 저가 매수세로 들어온다. 그래서 금방 회복된다라고 드렸고 인플레이션 관련했던 건 미국 증시에서 급반등을 해준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섹터군이나 종목을 보면 급반등 해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되게 부족합니다. 오늘 상승이 되게 아쉬웠고 오늘 상승은 사실 뭐 굳이 반영을 못했던 걸 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뭐 한 3, 4% 정도는 올라줬어야 되고 수치상으로는 그 다음에 거래량도 동반되고 주 섹터군들이 정말 그 활발하게 상승 가졌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솔직히 좀 전달드리고 싶어요. 뭐 일단 저의 그냥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생각이지만 꼭 전달드리고 싶었고 일단 실시간 선물 지수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분명 우리나라에도 그 악재는 있습니다. 요거거든요. 2달 연속 무역 적자, 수출 전망 여전히 긍정적.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서 기업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답니다. 영업이익도 좋고 좋을 거야. 근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이 35%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유값도 엄청 급등하고 하니까 뭔가 수출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거죠. 무역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긴 한데 당장 현 주소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악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증시의 상승을 제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한 거는 사실은 이제 좀 그 미국만 봐도 그런 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오미크론 자체에 우리나라도 2만 명이 돌파되지만도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 라고 보기에는 힘든 장이었고 이번에 오를 때 코로나가 이제 특징적으로 올라준 것 뿐입니다. 빠질 때가 코로나 때문에 빠졌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때 또 코로나로 올라 버리니까 사실은 좀 시장 증시가 방향이 안 맞는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불쾌했어요. 사실 불쾌했고
좀 보시면 중요한 지표를 한번 짚고 넘어가서 그럼 앞으로 전망을 한번 다시 한번 보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스피 지수부터 볼 건데 사실 오늘 제가 3% 4% 얘기 드렸던 건 2%도 상승 못했죠. 보시면 이거 좀 잠깐 지워놓을게요. 2700포인트 정도 여기 지워놓으면 자, 장기 이평선으로 481선입니다. 코스피가 정말 낙폭이 얼마나 과했으면 241선이 모자라서 481선까지 빠졌다라는 거죠. 241선이 여기인데 480선까지 빠져가지고 시장이 엄청나게 빠졌구나라는 거는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루만 보면 481선에서 저항을 맞은 모습이에요. 저 481선에서 저항 맞고 반대로 여기 잠깐 지지가 나왔던 자리죠. 2700포인트 여기 때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더욱더 좀 거래량도 동반되면서 저가 매수 이렇게 좀 이렇게 쭉 올려줬으면 더 좋았으련만 아직은 되게 약한 장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반등은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또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됩니다만 디커플링이 나올지 미국장 조정받아도 다시 빠질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이제 이번이 반등 파동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수치대가 어딘가도 체크를 해야겠죠. 반등 파워 때 볼 수 있는 수치대라고 하면 일단은 2780포인트 여기 정도가 또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도 여기에선 또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만약에 상승 가더라도 그렇지 않고 빠진다면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중바닥 패턴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조정 받는다면 이중바닥 패턴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증시만 보면 그래요. 여러 가지 지표도 그렇고 코스피 일단 그렇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481선 밑에 장기 침체가 되어 있고 급락을 한 거죠.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2% 상승돼서 많이 간 것 같지만 481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거죠. 480선 돌파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말 반등 센 반동이 나오려면 480선 뚫어주는 강한 장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만 보면 되게 그 여태까지 쉬었고 글로벌 증시가 좋았던 거에 비해선 되게 초라한 모습이었다고 보여요. 제가 볼 땐 그렇고 종목별로는 특히나 좀 박살이 났어요 사실은. 정말 이 지수에 비해서 정말 주도 그 국내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은 정말 힘이 없었다는 거죠. 뭐 하이닉스 정도가 움직이고 관련 반도체 종목도 움직였지만 삼성전자조차도 초라했고 다른 종목들 거의 다 되게 초라한 모습.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코스닥이 2% 오르면 코스닥이 2% 오르면 종목은 한 6% 정도는 올라줘야 돼요. 그래야 지수만큼 올랐다고 지수만큼 빠진 거다 이렇게 그 진단이 되는데 빠질 때는 코스닥이 2%에 종목 6%는 빠졌는데 올라갈 때 6%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건 종목 섹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다르실 건데 그게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수에 따라 지수가 올라가 줄 때 못 올라가 주는 것도 문제인 거고 섹터 자체가 힘이 없다. 그러면 반등 갈 때도 주도 시장에 메인들은 가지 못한다라는 건 증시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던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되게 중요한데 자 보시면 단기적으로 여기 이제 저항대였다라고 이제 체크를 해놨고 저항대에서는 당연히 이제 금요일날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저항이 맞은 모습.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눌리고 있어요. 눌리고 있지만 반대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 단이죠. 여기 단 정도 되겠네요. 네, 여기 정도에선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란 말이죠. 그러면 내일 하루 다시 상승이 가더라도 여기 단에서 다시 지지받고 다시 4천, 5천 선을 치고 갈 확률도 있다라는 기술적 지표가 나오고요. 5천을 치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준다면 말 그대로 얘한테는 쌍봉, 그 다음에 우리 지수한테는 쌍바닥이 되면서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하락이 만약에 간다 해도 지수가 어떻게 변할지를 좀 체크를 면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버스도 한번 다시 볼게요. 코덱스 인버스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항대에서 저항을 맞은 모습이고요. 저항을 맞은 모습이고 분명 여기가 돌파됐던 부분이고 돌파됐던 것이 인버스만 봐도 여기가 지지가 돼버리면 다시 한번 시장은 하방 압력이 생길 수가 있어 버리죠. 기술적 비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고 내려와야 비로소 시장이 좋은 것인데 반대로 하루 더 상승 갈지언정
또 지수적으로 되게 위험한 자리대, 그러니까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 인버스들이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대가 돼버린다라는 거고, 좀 지수나 이런 시장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포지션을 드린다면, 자, 분명 내일 반등 나올 수 있고 거래량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죠. 디커플링 될 수 있고, 다음 주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조금 반등해줘서 갈 거다라고 매수하는 포지션 자리는 아니에요. 이미 살려면 공포에 샀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올라올 때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던 걸 정리 가능한 부분에서는 정리를 한다든지 비중 축소를 해보고 다시 한번 지수를 좀 안전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코스피나 코스닥 저항 때 481선을 안착해주고 위에 예전에 2700 몇 포인트 이후로 올라가면서 안전화가 되는가, 인버스나 이런 것들이 지지받지 않고 깨지는가를 꼭 확인해야 시장의 안전이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다시 한번 쌍바닥을 그려질 때 지지가 들어오고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는가를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매수 자리인 거고, 지금은 매수를 어중간하게 해버리면 최근에 다시 산 것들은 다시 물량이 불어난 상태로 물려버리는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것만 보유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자라는 얘기를 일단은 드리고 싶어요. 아직 확인이 필요하고 저가 때 사지 못한 것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특징주들을 갖고 왔는데 특징주를 보면 또 답이 나옵니다. 보시면 정말 좋아하지 않고 하지 않지만 이런 거를 만약에 단타를 치고 싶다, 뭔가 소액 매매로 단타를 치면서 공부 차원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도됐던 것들이 상한가 종목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관련주들을 투자 안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 썩 좋은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SD바이오센스 이렇게 거래대금도 엄청 들어오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고가 놀이 패턴을 하든 아니면 뭐 절반 눌림 정도 되든 이렇게 봐가지고 요까지만 보죠. 요 정도만 봐서 대응할 수 있는 금액대 영역대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봐서 이렇게 여기 안에서 고가 놀이 패턴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좀 이평선을 기다리며 좀 눌림목이 오면서 조정할지. 근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보시는 게 단타를 칠 땐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시장이 썩 그렇게 주도 섹터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시장을 주도해야 되는 섹터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는 그런 것들 사봐야 사실은 상승을 도모하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수익을 단기적으로 내고 싶고 하다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동제약이나 SD바이오센서 이런 것들이 코로나 관련주지만 이번 파동 때 반등 파동 때 주도가 뭐냐라는 걸 제가 얘기 드렸는데, 주도가 코로나가 돼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주도가 코로나가 돼버리죠. 그래서 상승 가고 또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 나와줄 겁니다. 이번 그 시장 반등 상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춰놨으니까 오늘만 보면.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더라도 테마 장세가 이어지면 이런 것들 테마성을 탄 것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가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땐 이런 쪽으로 돈이 더 몰리기 마련이니까 단기적으로 거래할 때도 이런 것들도 좋을 수 있겠죠. 일동제약도 예전에 여기 체크된 금액대가 있긴 한데 필요 없고, 자,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만 보고 대응 영역을 만들어 봐야 되는 정도예요. 지금은 일동제약도 그렇고 일동제약이나 SBS도 그렇고 뭐 다르지 않지만, 그리고 사실 오늘은 제가 솔직히 좀 주말에 쉬면서 관심 있게 가졌던 섹터는 SM 관련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SM 관련주도 테마성이지만 이제 그 CJ 그 자금 흐름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SM 인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재료죠.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사촌 동생한테도 이제 좀 카톡 보내면서 오늘 단타는 S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봐왔고, 예상가도 사실은 SMCNC를 많이 봤는데 예상가는 장시작 전에는 예상가 4% 5% 이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단타 각이 나오겠고 충분히 다올만 하겠다 싶어서 이런 것도 보시면 요런 겁니다. 예전에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죠.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 때 이렇게 체크해 놓고 미리 다 기술적 지표 체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3,500원 위에 떠서 출발했기 때문에 눌려도 여기에 오면은 이 정도 눌린 목에서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장중에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강한 모습, 정말 눌리지도 않고 되게 빠르게 정말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도달하는 모습.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이제 문제는 거래 대금이 많지 않고 매물 소화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좀 그런 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이 그러니까 단기적 장세의 테마로 그 대응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중간한 걸로 단타 쳐가지고 힘들지 마시고 주도되는 것들. 근데 보시면 딱 이겁니다.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되게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되게 금방 꺾어져 내려왔죠. 그래서 반대로 여기 때에서는 바로 또 매물이 쏟아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할 땐 이런 거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공부 차원이에요. 이런 것도 내가 만약에 단타나 그런 걸 할 때도 이렇게 힘 있는 것들을 해야지 수익이 좀 보존될 수 있고 좀 소액이라도 해볼 수 있다.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뭐 한 주, 두 주, 세 주 사면서도 공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오히려 이런 장 속에서 정말 이런 빠른 매매도 해보면서 좀 가능한 분들을 한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굳이 거래하신다면 마찬가지예요. SMCNC가 가장 빠르게 말아 올렸고 대장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얘가 이제 2등주 두 번째로 따라서 같이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직장인들한테 마찬가지로 고래도 보겠다면 SM이겠죠. SM 대주 SM 봐야 되는데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보시면 여기 때가 저항받았으면 잘했대고 딱 거기서 멈춰 있죠. 그래서 추가적 상승 나오면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까지는 열리죠. 이 정도까지는 열릴 수 있겠죠.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관심 가져보시는 게 재료가 있는 것들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 차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시장에 특징적이었던 것들이 뭐냐라고 해서 몇 개를 담아오긴 했습니다. 몇 가지. 그래도 시장보다 강했던 종목 보시면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직장인들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여기가 단기 저항대입니다. 저항대이고 여기 금액대 여기 선 두 개 그어놓은 거 있죠. 4,000원 초반 금액대가 되겠는데 이 금액대가 이제 지켜줘야 되는 자리죠. 이 단기적 생명선 라인이 되겠는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라고 얘기 드리면 중고 반도체를 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연식이 지난 반도체들 같은 것들을 판다. 그래서 이 친구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예전에. 왜 올랐겠습니까? 반도체 공급난이니까 이런 중고 반도체 싹쓸이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폭발을 했고 좋았고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정말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중고 반도체 글로벌 1위 기업이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이라고 보이긴 해요. 그래서 괜찮게 좋은 종목이고 돈도 잘 벌고 재무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나름 조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 추세적 변화가 되는 좀 종목이 아닌가 해서 가져온 거니까 서플러스 글로벌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보시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대성 파인텍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예전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거죠. 이렇게 좀 이렇게 급등 후 좀 어떻게 보면 여기 위에서 나름 큰 고가놀이 그러니까 하나층 여기를 지지대를 놓고 여기 위에서 고가놀이 패턴식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 때. 그래서 여기 금액대를 지켜보시면 다시 한번 재차 목표치를 단기적 여기까지 볼 수 있고 또 돌파된다 그러면 추가 상승까지 볼 수 있는 자리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부품 관련주 이렇게 뭐 보시면 어떨까? 당장 간단히 이렇게 금액대 지키면서 담아 보시는 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얘기 드려보고 싶고요. SK도 이제 우리 애청자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보시면 이제는 지지가 됐던 게 저항이 돼버리니까 단기적으로 또 여기서 또 물량을 사셨다 그러면 23만 5천 구간에서 다시 또 덜어내야 되는 구간이 돼버려요. 단기적 그래요. 시장 자체도 그렇고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쌍바닥을 그리더라도 다시 한번 또 지지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돌파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저항대가 돼서 다시 한번 힘든 주가 싸움이 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게 퍼센테이지로는 작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사신 분들이나 신규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23만 5천원대 구간대가 저항 라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예전에 지지 받고 큰 상승 나왔던 곳인데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받을 수 있는 자리니까 좀 단기적 박스 매매든 어떤 거든 저가 매수대에서 샀던 것들 포지션
그 매매할 수 있는 포지션대라는 금액대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중요한 내용은 그거예요. 이런 뭐 급등주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려서 힘드시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걸로 테마의 시장의 흐름도 한번 지켜보시고 어떤 재료로 어떤 상승 가느냐, 아니면 한 주 두 주 사서 좀 내 그 거래 스타일에 거래에 하나의 스킬로 자리 잡아가는 것도 좋겠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정말 실제 매매를 해가지고 저가에 사보고 고가에 팔아보고 하는 트레이딩이 많은 반복이 되어야 나중에 단타를 쳐도 단기적으로 뭐 가져가더라도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꼭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장에 반등 파동의 주인공들이 아닌가라고 해서 4개 좀 이렇게 뽑아온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플러스 글로벌, 대선파이터 이런 것들 몇 개 관심 종목만 몇 가지만, 나머지 종목은 사실은 지수 대비 올라주지 못했고 힘이 없었다라는 진단이 나와요. 제가 볼 땐. 그래서 한 번 더 바닥을 또 다지고 확인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 좀 좋은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아직 너무 거래량이나 수급이나 너무 좀 찜찜하고 불쾌하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좀 내일장까지 지켜보시면서 주말에 다시 한번 또 재점검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고요. 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